위해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75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박차고 시간에서는 박문성 차상현 위원과 K리그 개막 관련 요모조모 살펴보고요. 2부는 서우정 기자와 함께 K리그 각 팀 분석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박차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문성 차상현 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바빠지시겠군요. 네, 일단 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예. 현장 가서 중계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예. 네. 중계 외에도 아프리카 TV 뭐 달순의 라이브를 통해서도 또 중계를 하시죠? 네, 뭐 현장 TV 중계 중계도 없는 날에? 하고 예. 예, 또 저희 플랫폼 통해서도 하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전에 안부를 제가 여쭤보지 못했네요. 통풍은 괜찮으십니까? 통풍이요? 네, 뭐 통풍도 그렇고 뭐 마음풍도 좀 그렇고. 제가 사실 사전에 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 좀 마무리되고 이야기하자고 하셔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짐작을 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근데 뭐 저보다는 이제 뭐 다른 분들 예.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네. 잘 정리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차 위원님께서는 비보를 전에 오셨습니다. 분데스리가 중계 때문에 K리그 중계가 취소됐다면서요? K리그가 취소된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취소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K리그를 제2 쪽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지금 올 시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분데스리가도 또 15일에 개막을 16일에 재개를 하는 걸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예. 정해져서 일단 재개를 할 때는 이 분데스리가 경기를 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예. 일단 첫 주에는 제가 빠지게 되는데 일단 라이브는 빠지게 됐는데 제가 울산 경기는 아마 녹화로 일단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중계도 일단 들어는 가게는 됐습니다. 그렇군요. 분데스리가 때문에 K리그 중계에서 네. 현장 라이브 중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아쉬우시겠어요? 네, 뭐 사실 뭐 경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저야 뭐 일단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해야죠. 일단 네. 16일에 분데스리가 재개를 하는 건가요? 네, 현 상황에서는 재개가 일단 확정이 됐고 예. 이 마지막 이제 9경기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일정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됐거든요. 더 이상 이제 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드디어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경기 풍경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사실 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에 인천하고 예. 수원 간의 이 시범 경기가 한 차례 있었거든요. 이 뭐 시범 경기라는 게 이 야구에서나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예. 일단 입장할 때부터 이 심판하고 선수단 그리고 이 모두 이렇게 차고 있었던 마이크 이런 것들을 전부 마스크죠? 이제 마스크?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제 옆에 중계 있어서 얘기하니까 바로 또 마이크라고. 네 마스크를 휴지통에 버린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이제 올라섰는데 상대 팀하고 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다 원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나란히 그렇습니다. 가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없었고 이렇게 마치 군대에서 이 분대가 이렇게 도열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독특하게 좀 갔고 이 경기 전에 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안 하고 이제 목례로 인사를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대 선수들하고도 뭐 말씀드린 대로 악수 안 하고 그리고 K리그 올 시즌부터 새로 마련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매뉴얼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후반 킥오프 전에 선수들이 각자 진영에서 이제 스크럼 짜고서는 뭐 화이팅하고 뭐 작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그림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됐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경기 또 유니폼 갈아입는 게 또 교환하잖아요. 하나의 예. 이게 상당히 또 하나의 볼거리인데 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선수들이 경기 중에 터치라인 쪽에서 물통 던져주면 상대팀 선수 거라도 그냥 막 마시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종목의 특성 때문에 이제 야구는 사실 경기 치르다 보면 다른 선수하고 그러니까 동료하고도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경기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축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특이한 좀 특별한 이런 뭐 강력한 상황들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예.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거리를 좀 두는 방향으로 예. 그런 방법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차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레머니도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 골 넣고 좋아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마치 어색하겠다. 예전에 월드컵에서 박성 선수가 골 넣고 이렇게 풍차 세레머니 했던 거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모여가지고 포옹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열려봐야지 알아요 느낌을.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서 왜냐하면 또 무관중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한다? 좀 어색할 것 같아 처음엔. 네. 일단은 무관중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력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력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실제 선수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연습 경기 하는 느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무관중 경기를 근래 공식 경기에서 경험했던 게 언제냐면 북한하고 평양 경기. 그렇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렸었는데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습 경기 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그러니까 연습 경기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더 뭔가 던져야 되는 게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그래서 같아요. 아마 선수들도 좀 경기를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선수들 바이러스 검사는 다 받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코치진도 뭐 전부 다 일단 다 받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 뭐 많이 바뀌게 될 텐데, 뭐 야구를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야구 같은 경우 뭐 더가웃에 내려가서 다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라지고 좀 거리를 두고 현장 리포터들도 좀 거리를 두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장 중계 곧 나가실 텐데. 네.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장 중계에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다 끼고 중계진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사전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되도록이면 선수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독을 하는데 감독과 인터뷰할 때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 물어볼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중계진 자체도 매뉴얼이 다 있고요. 선수들도 있고 심판들에게도 있고요. 구단 직원들의 매뉴얼도 있어야죠, 아주 근데. 디테일하게 다 짜놨습니다. 좀 방역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박문성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저에게 한 외신 매체 포스트 코로나 칼럼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들이 문화생활이나 음식 문화가 바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함께 먹는 그런 음식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국이라든지 반찬. 맞지. 스포츠 관람이나 응원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건 뭐 스포츠에 국한돼서 얘기할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는 전체가 바뀐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어쨌든 거리 두기잖아요. 완전히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거리를 둬야 되고 사실 축구 같은 종목은 계속 몸이 부딪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접촉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축구 외적 그러니까 축구를 22명이 사실 양 팀이 하는 거지만 사실 이 독일에서도 다시 재개를 할 때 문제는 22명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텝까지 다 합치면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거의 40명, 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동선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어찌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미 달라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장 가서 직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그동안 봐왔던 건데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이런 걸 소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공간에서 뭐 아주 간단한 기계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냥 축구를 바라보는 그래서 더 많은 플랫폼, 더 많은 그런 이제 미디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제 이거는 뭐 이미 흐름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K리그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해외와 중계 계약도 맺었다면서요? 네, 뭐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지금 뭐 축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벨라루스 같은 리그는 계속 중계를 하면서 유럽에서 벨라루스 리그가 뭐 이렇게 인기가 있어? 막 이런 그런 뭐 거기밖에 안 하니까 축구에 대한 갈증이죠. 그렇죠. 근데 뭐 월드컵 단골 출전국이잖아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뭐 인지도가 있는데 당연히 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까지는 10여 개국이 중계권 구매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중국, 홍콩, 마카오, 인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인데 거기에 이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동유럽들이 좀 포함이 됐었고 여기에 또 최근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독일어권 지역에서도 그리고 또 호주까지 중계권 계약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될지 뭐 몇 경기를 골라서 중계를 하게 될지 하이라이트로 보여줄지 이거는 일단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K리그 인지도는 확실하게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실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매력이 있구나. 보여질 때 잘 보여줘야 되니까 좀 더 여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호날두 노쇼 외에 이 정도로 K리그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호날두 노쇼는 호날두가 주목을 받았죠. K리그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K리그가 해외에서는 사실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죠. 예. 국내에서는 이제 뭐 월드컵 이후에 정말 엄청난 붐이었죠. 붐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려운 음. 상황이긴 하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더 그렇습니다. 많이. 예. K리그가 전 세계로 중계되는 만큼 K리거의 유럽 진출도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게 어떤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어. 건 좀 과도한 지나친 전망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최소한 인지도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만약 우리도 예를 들면 아까 벨라루스 얘기했는데 벨라루스의 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한다니까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예, 나중에 예. 우리가 뭐 그래 그럼 벨라루스 출신 누가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도움은 되겠다. 예. 좀 멀리 내다봤을 때 네. 예.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선수 스카우트 하는데 TV 좀 보고서 잘하는데 데려올까? 뭐 이런 구단은 없죠. 예. 뭐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야구가 그 최근에 미국에 중계되면서 예. 뭐 엄청나게 팬층이 좀 생겼다고 하잖아요. 뭐 NC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응원하는 구단들 이렇게 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인지도를 좀 넓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나 뭐 야구도 마찬가지로 할 거 보는데 그냥 우리의 시장만 갖고 여기서 뭔가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최소한 내수 시장만 갖고 가려 그러면 한 1억 명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면 뭐 좀 적더라도 프로스포츠가 축구로 확 집중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좀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관심 눈여겨봤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좀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기력일까요? 경기력. 예, 일단 경기력은 기본이죠. 경기력을 좀 받쳐줘야 될 텐데. 예. 저는 일단 좀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장치들을 좀 만들었으면 가장 좋겠어요. 기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금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딱 보면 그냥 축구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들의 언어, 특히 최소한 영어라도 간단한 정보, 선수나 팀에 대한 정보부터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그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팀이고 이런 선수들이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를 알아야 보이면 그때부터 관심 갖고 그렇겠군요. 관심 가지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한마디로 않을까. 보기 쉽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유럽 축구 중계를 할 때도 그 중계권사 방송국으로 그러니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다 오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넘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다가 코로나19가 뭐 거의 극복이 되면 이후에는 관중이 음집한 가운데 치러지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야구나 축구 쪽의 결정은 아니고 정부, 국가의 어떤 질본이라든지 이런 데 판단들과 함께 논의하겠죠.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 사회의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하다. 아직 뭐 가한 같은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 유관중이 된다 하더라도 자리를 몇 자리씩은 이렇게 띄워놓고 아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겠죠. 자, 이번 K리그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보면 더 재밌을까요? 뭐 어쨌든 리그가 정말 어렵게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프로스포츠는 어떤 상황이든 이제 경쟁이니까 뭐 연기되면서 선수들이 뭐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 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 모든 팀이 다 동일하니까 뭐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말 못하고 결국은 이제 뭐 스포츠는 뭐 우승 경쟁, 뭐 강등 경쟁 이렇게 관심이 될 텐데 리그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북, 울산, 서울, 포항 이렇게 네 팀 뭐 챔피언스리그 준비하면서 올 시즌 이제 선수단을 좀 폭넓게 구상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리그는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안 하게 됐고 리그에만 집중을 하는데 리그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팀들이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선수층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팀들이
그런 선수단을 잘 활용해서 우승 경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 이 리그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부상자가 나오면 자칫 초반에 부상당하면 마지막에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부상자가 얼마나 잘 좀 관리가 되느냐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 예, 일단 뭐 이청용 선수라든지 이렇게 스타들이 또 돌아온 그렇죠. 것도 예. 있고 굵직굵직한 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가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일단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걸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실제 지금 야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시청을 했다라고 예. 자료를 봤었는데 축구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월드컵 역사를 보면 월드컵을 몇 가지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흥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94 미국 월드컵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미국의 방송 기술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걸 더 멋지게 포장해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했던 말이 경기장에 몇 명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모토로 굉장히 중계의 퀄리티를 높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K리그를 지켜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계 제작 그다음에 중계 뭐의 어떤 퀄리티 전체로 높여서 이게 정말 K리그의 어떤 반전을 하거나 힘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대도 많이 되고요. 좀 우려도 많이 됩니다만 어떻게 경기가 치러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 의원님, 이 팀에 좀 주목해서 보면 재밌겠다. 혹은 이 선수에 주목하자. 어떤 팀과 선수일까요? 일단 뭐 흥미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상주 상무를 좀 꼽고 싶은 게 어차피 이번 시즌 성적에 관계없이 강등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주가 이제 시민구단 창단하면서 이번 시즌 뭐 강등권 순위가 아니어도 강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멤버들이 좋아요. 아시다시피 상주는 몇 년에 한 번씩 국가대표급 멤버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 뭐 공수에서 뭐 문선민, 권경원 뭐 대표급이죠.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오세훈, 전세진, 예. 뭐 박용우, 문창진, 뭐 거의 뭐 화려한데요? 뭐 준 대표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예. 뭐 다르게 본다면 또 유종의 미를 거두자 뭐 이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또 기대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각 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상주를 일단 강등 후보로 조심스럽게 꼽는 이유도 아마 그런 동기부여 쪽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수에는 누가 있을까요? 선수요. 저는 글쎄요. 뭐 올 시즌 뭐 아무래도 뭐 MVP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주목이 많이 되겠죠. 결국 이건 뭐 MVP는 공격수 그리고 한국 선수 우승팀 이런 공식이 대부분 좀 맞잖아요. 그런 공식에 대고 보면 김보경 선수가 2년 연속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무성님. 저는 뭐 아무래도 울산이 되게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팀. 예, 울산 같은 경우가 뭐 이청용도 돌아왔지만 고명준도 있고 재밌겠다. 윤빛가람 있고 조현우 들어갔고 그래서 기존에 사실 지난해 K리그에 가장 그 아팠던 팀 하면 울산이죠.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우승을 맞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절치부심을 했고 선수 영입을 잘했고 준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울산이 주목될 것 같고 뭐 그래서 기대되는 선수도 저는 이청용 선수라 봅니다. 이청용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K리그로 돌아온 건데 그 정말 유럽 무대를 그렇게 오랫동안 누볐던 이청용 선수가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줄지 지난번 평가전을 하는 거 봤거든요. 울산의 자체 평가전. 하프라인 바로 넘어가지고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차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역시 클라스는 이게 쉽게 그런 게 아니구나. 먹히겠죠? 예. 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우승 후보로 울산과 전북을 꼽고 있는데 이 이야기 간단하게만 하죠. 차 의원님 누가 우승할까요? 이런 건 꼭 먼저 물어보시네요. 근데 뭐 이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10명에 8명, 9명은 전북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무난한 답변이 아닐까. 네. 어우전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도 해야 되나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논란에서 좀 피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잘하는 팀이 우승할 거다. 이 정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K리그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멋진 리그 펼쳐지길 기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K리그 기다리신 축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평소 같으면 뭐 경기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팀이 힘을 좀 봐줄 수 있게 집관을 좀 열심히, 집관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첫 번째 주는 중계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주는 합니다. 근데 저는 라이브는 녹화. 아니고, 네. 예, 뭐 녹화로 추후에는 방송. 혹시 현장 중계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5월 중에는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박문성 의원님. 저는 뭐 그 그러니까 팬들에게 드릴 어떤 이야기보다는 왜냐하면 팬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있는 거고 언제나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죠. 문제는 이제 생산자라고 봐요.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프로축구 연맹이건 뭐 구단이건, 팀이건 예. 뭐 선수들이건 간에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고민하고 그래서 아주 멋진 K리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현장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러풋볼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현 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